예,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이고요. 내일 광주 집회. 굉장히 중차대한 집회가 돼버렸어요. 광주 집회가. 그래서 뭐, 이 방송은 내일 광주 집회 홍보 방송이라 보면 될 텐데요. 먼저, 윤석열 정권 퇴진, 보수 진보 중도. 저는 하여튼 뭐, 태극기 촛불 집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각자로 쓰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김준혁 교수 사이가 아니라 양문석 임세은 사이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민영배 의원하고 이용빈 의원 이 두 명이 지금 현역 의원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영환 대표하고 오영국 대표가 이제 보수에서 참여하고, 저하고 그리고 뭐 김영민, 그리고 백혜숙, 부승찬 이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죠. 이렇게 참여해서 8.15 광주 태극기 촛불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 윤석열과 한동훈 태블릿 증거 조작 사건 자백하라. 자,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에 장소는 구 전남도청 앞 광장. 현재 전남도청은 저 무안인가 목포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구 전남도청 광주시에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저희는 원래 태극기 촛불 집회는 취지 자체가 윤석열의 줄선 이 보수 변절자들을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 부산, 포항 등등 영남권 위주의 집회를 해왔었는데, 그리고 충청권하고 애초에 저희는 호남은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 태극기 입장에서는. 물론 저하고 김용민하고 작년에는 간 적 있었죠. 작년에 이 퇴진 집회를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광주로 집회를 돌린 이유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송영길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송영길의 이 진실투쟁, 그리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로 잡았고, 지금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막 자멸하고 있거든요. 제 눈에 보면 민주당은 지금 뭐 그냥 스스로를 죽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송영길 세력이 돌파해주는 길밖에 없지 않나, 민주당은. 그래서 이 광주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 돼버렸다. 광주 집회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이 광주와 호남인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아, 난 정말 이 혁신한 이 문제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김은경이라는 그 첩자가 들어와서 민주당을 때려 죽이려고 들어와서 벌이는 짓거리라고 보고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친명계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대의원 폐지를 주장했던 이른바 평당원 개딸들, 권리당원 개딸들 입장에서는 혁신안이 나왔는데 가만히 멍하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과연 뭘까, 여기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이재명 대표는 요 혁신안 가지고 수박들하고 적절하게 들쳐서 정리하고 싶어 하나 본데, 문제는 이 혁신안을 늘 찬성했었던 권리당원들. 개딸은 이제 음해성 단어고, 그냥 권리당원이요. 충성스러운 권리당원들은 김은경이가 첩자든 말든 혁신안을 밀어줬으면 이번에 통과시켜야지, 이번 기회 놓치면 되냐, 지금 그런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 청원에 지금 5만 명 돌파돼 버렸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의 그 법사위 지원 청원안까지도 2만 7천이 돌파돼 버렸는데, 이런 당원들의 힘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재명이 하는 거 볼 때는 관철할 의지가 전혀 없어. 개딸들 그 권리당원들 이용해가지고 이 저쪽 수박들과 아마 딜치고 맨날 이런 짓만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수박들에게 개딸들 힘을 이용해서 좀 보여주고 대충 챙겨주고 딜치고 지 목숨 챙기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죠. 민주당 내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그게 그리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차라리 혁신안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당대표가 이거 하나 관철을 못 시켜서 수박들하고 뒤엉켜버렸다. 거의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 혁신안을 밀어붙일 때는 그건 또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
난 또 그 가능성도 또 안 보여요. 이재명 대표가 칼을 쥐고 권리당원들과 합쳐서 내가 정말 정당개혁 한번 해보겠다.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왜 답이 안 나오냐? 혁신한 데에서. 애초에 이 민주당에 대한 혁신과 개혁은 보다 더 윤석열과 잘 싸우는 후견 조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김은경이라는 첩자가 들어오자마자 방패부터 뺏어버렸잖아요. 안 그래도 못 싸우는 놈들 갑옷까지 뺏었으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게끔 만들어 놓고 혁신안을 밀어붙이니 뭐만 남으니까 윤석열과의 투쟁은 없고 밥그릇만 남은 거야. 밥그릇만. 이거는 이걸 관철시키든 관철시키지 않든 현재 이재명 체제에서는 윤석열과의 투쟁과는 아무 관계 없게 돼 있으니 이런 밥그릇 싸움으로 압도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돌파하려면은 윤석열의 목을 치러 달려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소영길처럼 해야 되거든. 아니 되게 웃기지 않아? 소영길도 구속의 위기야. 소영길도 수도 없이 압수수색당해. 똑같아 조건이 이재명하고. 근데 왜 소영길은 싸우는데 이재명은 못 싸우냐 이거죠. 당대표니까? 그런 당대표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김영삼이 당대표, 김대중은 자기가 평민당 만들기 전까지는 당대표를 한 적이 없는데 김영삼이 당대표 할 때 그냥 들이받고 막 싸우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니까 못 싸운다는 얘기를 어떻게 민주진영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냐고. 당대표니까 더 먼저 싸워야 되지. 김대중 당대표는 아니었지만 유신 때 일부러 유신헌법 어겨가지고 감옥에 밀고 들어갔다니까. 당대표고 당의 리더면요 오히려 지금 형무소에 오히려 자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마우성쳐야 돼. 근데 자기 안 들어간다고 입 다물고 조금 있다. 아유 저런 쫄보들을 데리고 무슨 정치합니까 저런 쫄보들 데리고. 거기서 다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 죽어가는 이유도 그거라고. 싸우지 못하는 야당이 내부 개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 난 정청래 씨가 얘기하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아. 정청래 씨 지금 싸우나? 싸우고 있어? 입만 나불나불해지 뭐하고 있나? 윤석열 편집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씨는 이거 태블릿 얘기하면 안 돼? 윤석열 한동안의 범죄를 다 기록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정청래 씨는? 아직도 민주당의 그 개돼지들이 황당한 얘기들 하는데 당신의 태블릿 가지고 민주당의 힘을 빌리려면은 민주당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라. 웃기는 얘기 하지 마, 이 돌대가리들아. 야당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를 기록한 이 기록을 무시하고 있다. 내가 가서 야당을 도와주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필연적으로 야당 자체가 공범이었단 말이야.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태블릿 조작할 당시는. 이런 공범들에게 내가 아무리 잘해줘봐야 무슨 이 사람들이 움직이겠냔 말이야. 내가 언제 김용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김용민한테 내가 뭐 해준 게 있어? 자기가 책 사서 봐서 한 거고. 내가 소영길 움직이는데 내가 소영길한테 뭐 도와준 거 있어? 자기가 지성인이니까 책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민주당 저런 공범들, 쫄보들한테 내가 가서 뭘 해야 돼? 그걸 못한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범죄 기록을 줘도 못한다? 이런 무능한 놈들은 날리고 교체를 해야지. 왜 이런 놈들한테 아첨 안 하는 거야? 이 개돼지들아. 응? 한두 놈이냐고 이게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특히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한두 놈이냐고. 다야 다. 여기 이름 나오는 장경태부터 뭐 심지어 뭐 김남국부터 다지. 누가 싸우냐고 친명계에서. 현근택 이런 애들. 자, 대의원제를 폐지시켜서 자 친명계가 당선됐다. 걔네들이 지금 싸울 것 같아요? 면면을 보라고 친명계라고 불러주는 애들이. 지금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송영길 라인들이잖아. 싸우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당에 대한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당의 개혁은 뭐냐? 다시 갑옷을 입어 돌대가리들아. 다시 갑옷을 입으라고. 그게 개혁이야. 뭘 갑옷을 입어야지 싸울 거 아니냐고. 갑옷을 입고 바깥에서 지금 뛰고 있는 송 대표는 사람 다시 당으로 데려 들어와. 그걸 안 하면서 무슨 개소리를 떠들어. 혁신이냐 뭐냐고. 그냥 윤석열에게 적당히 귀여움 받으면서 내부에서 당원들 사기치는 거지. 어차피 못 싸우는 쫄보들이 싸우는 척 해가지고 사기쳐서 배치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본질 아니냐고. 민주당 혁신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식의 저차원적인 사기를 치려다 보니까 수박이니 뭐니 다 뒤엉켜가지고 개싸움 밥그릇 싸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고. 윤석열과 한번 들이받고 싸워보라고.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이 외부의 적과 싸움하면요, 내분이 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민주당 내분 나냐? 안 싸우니까 내분 나는 거야, 안 싸우니까. 여기 지금 원외위원장들인데, 이거 남영희 씨 내가 알잖아요. 내가 방송 같이 하잖아. 전혀 싸울 생각 없던데. 남영희 씨도.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대의원 폐지하는 게 공천에 유리하다. 물론 공천의 룰은 이것과 관계가 없어. 그러나 공천도 어차피 권리당원들의 투표라 그러면은 당대표 선출권을 권리당원들에게 많이 포션이 가게 되면은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권리당원들과 가까운 원외들이 더 유리하다. 이재명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싸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도 싸우는 것도 없고. 거기서 문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남영희 위원장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나? 난 이거보단 10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임세은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뭘 혁신 아니고 뭐고 얘기하려면은 임세은 정도까지는 와줘야지 이 싸움을 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엄청난 혁신인 것처럼 이 당원들 국민들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양문석 박사는 나 오늘 2번이나 만났는데서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 지금 황당한 상황이잖아. 이거 왜 나만 죽는 게? 이거 징계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 이재명이 시켰잖아. 이거. 전해철을 수박이라 그래서 중징계를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해철, 황희, 이원욱, 박용진, 조홍천, 김정민, 이상민 한마디로 개딸. 이거는 분열적 언어 아니에요? 개딸이 아니라니까. 50대, 60대, 70대 민주당의 중장년층 충성당원이에요. 집회 한번 가보면 알아. 집회 갔을 때 우리 텐트 해가지고 이 책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개딸이야? 젊은 여성들이 거의 없어요. 50대, 60대, 70대 민주당의 충성스러운 당원들이 산다니까. 그러면은 이런 충성스러운 당원들을 개딸이라고 음해 비방하는 거는 그건 분열적 언어 아니냐고. 그럼 그런 놈들은 왜 징계 안 하고 양문석만 징계하냐고. 이적자 이거 이상민, 이재명 명종하는 거를 곰팡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 수박이나 곰팡이가 나? 수박은 그렇게 그 나쁜 말이야 수박이? 곰팡이? 왜 이런 인간들 징계 안 하냐고 이런 인간들. 이재명 대표가 당권 잡고 압정을 리더십 끌고 간 상황에서 대표에게 맹종하는 그룹 있지 않냐? 곰팡이라 해야 한다. 솔직히 내가 쭉 보니까 이재명에게 줄 서서 충성하는 인간들 한 놈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당대표 임기가 내년 총선 이후까지니까 그냥 빌붙어 있으면 공천받는데 유리하겠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윤석열 밑에서 감투 떨어지기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는 보수 변절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이재명에 대한 충성적 지지자 없어. 있을 수도 없어. 그리고 이재명이 싸움을 안 하고 도망다니는데 저런 인간에게 무슨 충성적인 지지자가 있어요. 개돼지만 있지. 그래서 이재명 체제도 굉장히 허약하고 윤석열을 말할 것도 없고 둘 다 지금 가장 취약한 애들이 지금 있는 거야 여야에서.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근데 이재명은 지금 수박한테 걸려들어서 체포동의안 가결돼가지고 끌려가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자기가 포기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던지고 끌려가든지 감옥에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이재명 쪽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소영길과 다시 손잡는 거야. 소영길 손잡고 갑옷 다시 입고 이런 독재 검찰과는 소영길 동주와 내가 감옥 가도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둘 다 감옥 가는 수 있어. 지금 소영길, 이재명 둘 다. 그럼 옥중투쟁 하라고 옥중투쟁. 그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지 하나 살아보려고 소영길 애들 내쫓고 송영길의 손자당으로 안 하지. 김은경이 감옥 벗기는데 이재명이 양념 안 깼습니까? 김은경이 감옥 벗겨가지고 치명타 먹은 게 소영길 라인들 아니야 지금. 그래서 윤관석 감옥 갔잖아. 그리고 이제 돈 봉투 받았을 거라고 누명 덮어 씌운 20명
몇 명은 감옥 가겠지. 그런 짓 한 게 누가 이재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럼 본인은 사냐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본인 자체가.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응?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어? 야, 답이 안 나옵니다. 민주당은 첫째,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 그래 봐야 총선까지 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달 동안 저 여당의 저 잼버리부터 양평에다가 지금 해병대 사령관 그 수사무마 한 건 한 건이 탄핵거리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합니다. 수도권과 2030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국힘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거 이재명 잘못 아니면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저 상태로 선거 치를 수 있어요? 이재명 끌려 내려와요. 감옥 안 가도. 그럼 이걸 갖고 이낙연 애들이 문재인 애들이 이걸 운영해서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최대 위기가 뭐야? 윤석열과 못 싸운다는 게 문제인데 아예 안 싸우겠다는 놈들, 윤석열과 딜 쳐가지고 해먹겠다는 놈들이 민주당 잡아요? 마치 전두환 때 민정당하고 어용야당 민한당이 있듯이 지금 민주당을 어용야당 민한당으로 끌고 가거든. 누가? 이낙연이하고 문재인이가. 이 어용야당 가지고 승부가 되겠냐고 이게. 지금도 이재명 정도가 아직 못 싸워가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예 안 싸우겠다는 놈들이 잡아가지고 당 유지되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민한당 가지고 장난치다가 어떤 걸 났습니까? 이혼집정제 들어갔지. 중대선거구제 들어갔지. 중선거구제 85년도 선거 때 민정당이 심판받기 싫어가지고 지금 윤석열이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민정당이 심판받기 싫어가지고 중선거구제 만들고 어용야당 민한당 만들었지. 절대 민정당이 심판되는 게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시켰는데 국민의 힘으로 국민당이 돌풍 일으켜가지고 민한당 흡수해버리고 결국 87년도에 정권 끝장내버렸잖아요. 지금 딱 그거라니까. 민주당 어용으로 만들고 얘네들 분명히 중대선거구제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봐야 70% 이상 80% 가까운 윤석열 극혐오층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 국민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가장 잘 싸우는 쪽으로 가요. 국민의 지지는. 민주당 돌대가리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윤석열 싫어하면 너희 찍는다고? 니네가 잘 싸우면 찍어주지. 나 같은 사람도. 니네 지금 겁을 그냥 잔뜩 겁먹고 돌아다니는 개돼지같이 구는데 니네들은 왜 찍어줍니까 민주당을? 그럼 누구 찍어? 소영길 쪽으로 가는 거야. 이건 자연스럽게. 나는 지금까지 소영길 대표 쪽에서 뭐 신당인 의원이 그런 얘기는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신당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윤석열만 얼굴 보면 돌아버리겠다는 국민의 7, 80% 보수층까지 포함되는 보수층까지 포함 7, 80%가 제일 윤석열을 잘 싸우고 빨리 끌어낼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송영길 세력이에요. 그러면 걷다 다 지지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소속이든 민주당에 있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달 말부터 송영길 대표가 여론조사에 대권주로 잡힌다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낙연이는 가볍게 제치고 한 10%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소영길이 대권주자네? 가죠. 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소영길 대표가 대권주자로 1위까지 올라가면 그걸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은 송 대표 신당 창당할 거 없이 민주당 그냥 다시 들어가면 돼. 한국 정치가 대통령 중심지여서도 그렇고 권력이 아부하첨하는 놈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그냥 대권주자 있으면 글로 주셔서 들어가잖아. 윤석열이 저 보수 애들 200명 잡아넣은 그 놈도 보수 와서 대권주자 되니까 다 기어 들어가듯이 가볍게 정계 개편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내일 광주에서 오영국 태블릿 그 진상규명위 대표가 무대 올라가서 소영길 대표한테 태블릿을 이슈화 시킨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급적 당신이 이제 이 야권의 리더가 돼서 박근혜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거는 보수가 진보 촛불한테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못 받아들이겠다. 그건 뭐라 그러겠어요. 다만 이미 탄핵은 끝났으니까 박근혜도 윤석열 한동훈에게 억울하게 수사당한 거 있으면은 그 억울함 풀어주겠다. 그런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것과 개인 박근혜가 조작날조 수사에 당하는 거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박근혜 감옥에 꼭 집어넣으라? 그건 범죄가 드러났을 때이잖아.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능력이 없다.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네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박근혜 몇십 년 감옥에 쳐넣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촛불에서. 그걸 구분해 달라는 거야. 송 대표한테. 그리고 그걸 구분할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송 대표가 밀고 나가면 윤석열에게 변절한 그 보수층이 견디기를 못해. 이놈들도 개돼지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송 대표가 마이크 잡고 태블릿 조작 등등 박근혜가 억울한 거 있으면 내가 풀어주겠다 직권에서 이 개돼지들 이거 못 버팁니다. 그럼 윤석열은 그냥 무너지는 거고 정권 붕괴되는 거지. 윤석열 정권 그냥 가볍게. 나 송 대표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송 대표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게 대권 선언해라. 대권 선언하는데 대권은 4년 넘지 않았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권은 4년 남은 게 아니지. 대권은 내일이라고 생각해야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릴 거 아닙니까? 대권은 4년 뒤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시일에 대권이 다시 벌어질 거고 그때 소영길 대표가 호남인으로서 출마하겠다. 그래서 일단 호남 기반을 잡되 중도 보수는 윤석열 한동훈에게 조작날조 수사로 피해받은 박근혜 등등등 보수인사 200명 이명박까지 포함해서 이명박까지 응? 내가 집권하면 이 사람들 혹시라도 조작 수사에 당한 거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볼 때 가장 강력한 진보 측 대권 주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너는 소영길을 지지하는 거냐? 아니죠. 저는 보수에서 활동을 해왔던 이제 다시 보수로 돌아가진 않는 중간 지역의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진보 진영에 보수도 인정할 만한 후보가 나와야 보수도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인물과 좋은 세력이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87년 이래로 이게 대권만 치르면은 점점 더 질이 떨어지는 인간이 나와서 최악의 인간 쓰레기들이 나온 게 지난 대선이에요. 윤석열,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찍을 사람 없다고 아우성 치다가 결국 사람들이 딱 반 갈라서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 지금까지. 이제는 그런 엉터리 좌우의 벽을 부수고 소영길 보수도 찍을 수 있도록 하잔 말이야. 근데 보수가 그러면 가만히 멍하니 있어가지고 소영길한테 몰포 다 주자. 그게 아니라 저렇게 보수 영역까지 들어와서 보수들도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촛불 진보 진영의 대권 주자가 있으면은 이쪽도 보수를 훨씬 더 청렴하고 상식적으로 개혁을 하고 지금 보수는 상식이 안 통한대. 상식이 통한 대로 바꿔내고 진보 촛불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정책을 내서 누가 잘하냐 경쟁해가지고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좌파들하고 방송할 때 제일 짜증난 얘기가 뭐야? 저쪽이 못하면 아유 좋아요. 저쪽 망하면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겠죠. 그런 개돼지들 짓을 좀 하지 말라는 거잖아. 어? 민주당이나 소영길이 아니 이재명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재명을 원수 줬어? 잘하라 이거야. 잘하라고. 잘한다면 뭐야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하고 더 세게 들이받고 싸우고 감옥 가고 싸우라 이거. 그런 찰나에 보수도 그러면 이재명 좋아할 거 아니냐고 박수치고. 그러면 보수가 집권하려면 최소한 그런 이재명보다는 더 잘하는 사람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절대 다시는 윤석열 같은 놈은 이제 대통령대 엄두를 못 내겠지. 양쪽이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자는 거거든. 현재로서는 소영길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꼬를 틀 수 있다. 보수가 정상화되고 보수가 똑바로 된 대선 준비 세력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야, 송 대표 쪽이. 그러면 뭐 꼭 반드시 이겨야 되지 해가지고 대선 때 몰려다니면서 그냥 몰표 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 엄밀히만 하면 투표율 그렇게 높을 필요 없어요. 투표율 높았다는 얘기는 자유당 시절 때 무찌르자 공산당 막 해가지고 그냥 왕창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야. 8.15 내일 이 광주 집회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하면 몇십 개가 올 테니까 하여튼 알아서 잘 챙겨들 보십시오, 유튜브로. 자,